2장 7절 컴퓨터 그래픽으로의 응용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고 있었던 선형대 수학이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앞에서 1장 9절에서 배웠던 R2 평면상의 선형 변화를 매트릭스 행렬로 표시하는 방법을 일부 배운 적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X축 대칭을 만드는 방법, Y축 대칭을 만드는 방법, Y = X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을 만드는 방법, 또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절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앞에서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죠. 슈어 트랜스포메이션, 즉 우리가 전단 변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측 밀림 변환이다 이렇게 번역해서 쓰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X축으로의 전단 변환이라든가 Y축으로의 전단 변환 등등, 또는 어떤 X축으로의 압축이나 또는 확대 이런 것들, 또는 Y축으로의 압축이나 또는 확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복습 삼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이렇게 오른쪽이나 왼쪽 또는 위나 아래로 어떤 도형을 변형시키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통틀어서 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 하고요, 전단 변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X축 방향으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어떻게 행렬로 표현할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행렬, 일행일열의 원소는 1로 보고요. 일행 2열의 원소가 K라 하겠습니다. 여기는 0, 여기는 1, 이와 같이 표시했을 때, 자, 좌표 평면상에 있는 임의의 점을 XY라 했을 때, 이제 이런 변환을 이렇게 이 행렬의 이 점에다가 이런 변화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동을 시킨다든가 하려고 하는데요. 자,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계산하면 X 플러스 KY가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면 Y가 되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Y좌표는 전혀 변함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Y좌표는 고정되어 있네요. 그러나 X좌표는 움직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 K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요 X좌표, 이게 X좌표, Y좌표를 매트릭스로 표시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K가 양수였을 때, 그리고 두 번째 K가 음수였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K가 양수면은, 자, 여기 보세요. X에다 요만큼을 뭔가 더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편의상 XY 좌표계가 일사분면 안에 있었다라 가정할게요. 다루기 좋게 모두 양수였더라 보겠습니다. K가 양수라면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했으니까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더 이동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K가 양수라면 이런 변화는 결과적으로 어떤 점을 오른쪽으로, Y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Y좌표는 변함이 없지만 X좌표를 오른쪽으로 이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축 방향으로 오른쪽으로 이동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엔 K가 음이었더라 보겠습니다. 역시 그냥 다루기 좋게 XY가 모두 양이었다라고 가정한다면, K가 음이었을 때 원래 있던 X에다가 요만큼의 마이너스 배를 해서 더한 것이니까 결국 마이너스 배를 뺐다는 얘기니까 원래 있던 X보다 왼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얘는 X축 방향으로 왼쪽으로 이동을 시키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직접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 앞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이런 모양이죠. 자, 이것은 어떤 도형을 오른쪽으로 측 밀림 현상이 나타나도록 한 거죠. 이제 전단 변환이라고도 하고, 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측 밀림 변환, 이렇게 번역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전단 변환이 나타나고요. K가 양수일 때는요.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K가 음수일 때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행렬은 전단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 잘 보세요. 이건 마치 상삼각 행렬이죠. 상삼각 행렬이고, 이게 주대각선 1이고요. 그 다음에 한쪽은 0이고, 이쪽이 어떤 상수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이동되는 또는 왼쪽으로 이동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K였을 때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K, 1, 이와 같이 해볼까요? 그리고 똑같이 XY 좌표는 편의상 다루기 좋게 일사분면에 있는, 즉 X좌표도 양수이고 Y좌표도 양수였던 그런 점이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행렬 계산해 볼까요? 행렬 계산하면 X, 행렬 계산하니까 KX 플러스 Y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확인해 보니까 X좌표가 고정되어 있었군요. 그러나 Y좌표는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Y좌표에다 요만큼을 더 더했군요. 자, 이때 똑같은 방법으로
만약에 K가 양수라면은 원래 Y좌표가 있었는데 X도 양수라 가정했었잖아요. 편의상. 거기 K가 양수니까 Y에다 이만큼을 더 더했으니까 뭐예요? X좌표는 전혀 변함이 없지만 Y좌표로 변화가 됐으니까 얘는 Y축 방향으로 위로, 위아래로 하겠습니다. 위로 이동을 시킨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K가 만약에 음수였더라 가정해봐요. K가 음수였을 때 요 편의상 양수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Y에다 이만큼을 곱한 걸 빼는 거잖아요. K가 음수니까 뺐다는 얘기니까 원래 있던 Y좌표보다 좀 밑으로 내려가겠죠. Y축 방향으로 아래로 이동을 시킨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잘 살펴보니까 마치 하삼각행렬 형태로 되어 있고요. 하삼각행렬 형태였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0이 이렇게 돼 있으면 얘도 마찬가지로 슈어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렇게 이행 일렬의 원소가 뭐 양이든 음이든 간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얘는 위쪽이나 또는 아래쪽으로 변형을 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 있으면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변형을 시키고요. 여기에 어떤 상수가 오면은 위나 아래로 전단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것을 그림으로 형상화시킨 것이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 K가 양수일 때는 위로 측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K가 음이면 아래 방향으로 측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이번엔 이 그림은 뭘 말하냐면 X축 방향으로의 이렇게 수축 그리고 또는 팽창 이런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압축이나 또는 확대 이런 것을 생각하면 돼요. X축 방향으로 이렇게 수축을 시키거나 또는 이렇게 확대를 시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얘는 뭐냐면 Y축 방향으로 확대 및 Y축 방향으로 수축 또는 압축을 시키는 것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수축과 팽창 같은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인데요. 자, 이번에는 매트릭스를 여기는 0, 0이라 보고 1, 여기를 K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의상 역시 XY도 일사분면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행렬 계산하면 KX 그리고 행렬 계산하면 Y가 되죠. 얘도 잘 보면 Y좌표는 고정되어 있지만 X좌표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X의 K배를 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K가 양수라면 주어진 식에서 K가 1보다 크다, 1보다 작다 이렇게 구별해야 되겠네요. K가 1보다 크면은 원래 있던 X좌표에 예를 들어서 K가 1보다 크면 2배, 3배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X값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을 말해주죠. Y좌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Y축 방향은 변함이 없지만 X축 방향으로 확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K가 1보다 크니 뭐 2나 3이면 2배, 3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당연히 확대를 나타내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이 K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라고 한다면 이 K값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X좌표가 더 줄어들죠. X가 만약에 10이었을 때 K가 2분의 1이면 5로 바뀌니까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Y좌표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얘는 수축을 나타내는구나. 또는 압축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수축과 확대 이와 같은 것들을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만약에 K가 1이면 여기 1을 안 써놨습니다만 K가 1이면 자기 자신으로 가는 거니까 전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X축 방향으로의 확대 및 수축이 나타나는구나. 여기다 이제 구체적으로 쓴다면 X축 방향을 뜻합니다. 방향으로의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제 X축 방향으로의 수축과 확대를 나타낼 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번에는 Y축 방향으로의 수축 및 확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0, 0K라 놓을까요? 역시 XY라 놓겠습니다. 그러면 행렬 계산하면 여기는 X가 될 것이고 행렬 계산하면 KY가 되는군요. 여전히 X는 확인해 보니까 X쪽으로는 변화가 없어요. 아까는 Y쪽으로는 변화가 없어서 X쪽으로 확대 및 수축이 됐었는데 지금은 X좌표는 변함이 없으니까 대신 Y좌표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만큼이 곱해졌으니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K가 1보다 크면 Y축 방향으로 확대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가 만약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Y축 방향으로 K가 뭐 2분의 1 또는 10분의 1 뭐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Y축 방향으로 수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이미 앞에서 1장 구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확대 또는 수축,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이런 현상을 표현할 때 이런 매트릭스를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가 만약에 y, x라는 직선의 대칭일 때 어떻게 하죠? 요점의 좌표 x, y를 직선의 대칭, 이게 y, x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x좌표는 y로, y좌표 x로.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었죠. 그 매트릭스는 0, 1, 1, 0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행렬 계산하면 이렇게 계산할 때 자연스럽게 여기가 y로 바뀌고요. 이렇게 계산하면 여기가 x로 바뀌잖아요. y좌표는 x로, x좌표를 y로 바꿀 때 y, x라는 직선의 대칭을 만드는 변화는 바로 이런 변환이었구나라는 것을 역시 앞에서 배웠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회전변을 나타내는 것도 우리가 앞서 했었죠. 우리는 어떤 점에 XY가 있었고요. 반시계 방향으로 각 세타만큼 회전 이동시켜서 이쪽으로 보내는 것을 X', Y' 했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 이동을 시켜서 얻어지는 회전변을 나타내는 행렬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그리고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세타라는 것도 역시 앞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1장 9절에서 배웠던 내용을 복습 삼아 살펴봤었는데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예문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모니터 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글씨의 모양 같은 것을 저자가 예를 들었는데요. 자, N이라는 알파벳을 이용해서 이들을 약간 기울어지게 한다든가 또는 이제 수축을 시킨다든가 이런 변화를 어떻게 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1번에 보면 알파벳 N이 반듯하게 세워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자, 얘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구현하려고 할 때 어떻게 이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때 이 N이라는 알파벳을 한 글씨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약간 굵은 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자마다 이렇게 꼭지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꼭지점의 개수를 다 살펴보니까 이 N이라는 알파벳을 표현할 때 모두 8개의 꼭지점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1, 2, 3, 4, 5, 6, 7, 8 이렇게 꼭지점에 번호를 부여를 하게 됐고요. 이 꼭지점에 좌표를 하나하나 다음 같은 예문을 통해서 그냥 부여를 했더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렬은 행은 2개고 열이 8개로 되어 있는 일종의 데이터 행렬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좌표값을 하나하나 표현하는 행렬인데요. 자, 이제 첫 번째 행은 X좌표를, 두 번째는 Y좌표를 나타내고요. 각각의 열은 꼭지점의 위치를 번호 순서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데이터 행렬에서 00이라는 얘기는 요점의 좌표가 0,0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데이터가 0.5, 이거 0.5는 0.5를 뜻해요. 0.5,0이라는 얘기는 여기 두 번째 꼭지점의 좌표를 우리가 좌표 모는 종이 위에다 이렇게 표시할 때 0.5,0의 위치에 있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6번 같은 거를 보면은 6번은 X좌표가 5.5고 Y좌표가 8이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 데이터는 그냥 하나의 예문에 불과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점을 다 표시를 했어요. 이렇게 점을 다 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점과 점이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죠. 자, 그렇다면 점과 점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네요. 자, 그래서 그것을 잠시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점과 점을 선분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있어야지 이걸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앞에서 벡터란 개념을 다 배웠어요. 자, 우리는 여기에 P점이 있고요. 여기가 Q점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P에서 Q로 가는 선분을 P가 시점이고 Q가 종점이 되는 선분을 벡터로 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걸 벡터로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 어딘가에 자, 이제 원점이 있었더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관심은 P에서 Q로 가는 이 벡터를 표시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시점, 여기가 종점이에요. 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음같이 생각해 볼까요? P 방향에서 Q로 가는데 임의의 어떤 지점을 하나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위치를 표현해서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를 표시할 수 있으니까 자, 이제 이 벡터가 OP 벡터가 됐지요. 그 다음에 이 벡터는 OQ 벡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벡터가 OX 벡터예요. 자,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P에서 Q로 가는 벡터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PQ, 요 선분을 나타내는 벡터예요. 자, 이제 PQ 벡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다음 같이 할 수 있겠네요. OP 벡터에다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가는 건데요. 우리는 이 X 벡터는 고정되어 있는 벡터가 아니라 선분 PQ 사이에 있는 임의 벡터라고 가정하겠습니다. PQ를 쓰지 말고 X를 써서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 X는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X가 만약에 여기 있다면 이렇게 갈 것이고, X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움직일 테니까 X가 P에서 출발해서 Q까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 임의 벡터니까 X 벡터, OX 벡터를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OX 벡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OP 벡터에다가 자, 만약에 X 여기 있다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벡터가 필요하죠. 요만큼의 벡터가 필요한데요. 이 파란색 벡터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파란색 벡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이제 P에서 Q로 가는 이 보라색 벡터랑 비례한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 파란색 벡터는 P에서 Q로 가는 보라색 벡터와 P에서 Q로 가는 보라색 벡터와 비례합니다. 적당한 비례 상수를, 자, 이 적당한 비례 상수 이거 잘 보세요. 이 PQ 벡터보다는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벡터는 이 X가 여기 있으면 제로가 될 것이고, 파란색 벡터는 이 X가 여기 있으면은 이 벡터는 PQ 벡터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례 상수를 편의상 T라 놔보겠습니다. 비례 상수를 편의상 다른 색깔로 써볼까요? 비례 상수를 T라 놔보도록 할게요. 이때 T는 비례 상수예요. T가 0부터 기껏해 1까지밖에 가지 않겠죠. 왜냐하면 T가 0이면은 이 X 벡터는 여기 있었다는 얘기고, T가 1이면 여기에 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걸 더한 꼴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례상수를 0과 1 사이로 놨을 때 OX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얘를 이제 정돈해 보도록 할게요. OP 벡터 플러스 T, 모든 벡터는 위치 벡터의 차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었죠. C점을 원점을 하는, 즉 P에서 Q로 가는 벡터는 OQ-OP입니다. 그래서 OQ-OP로 표시할 수 있네요. 자, 이제 정돈해 볼까요? OP가 똑같으니까 OP를 묶어내면 1 마이너스 T가 되는군요. 1 마이너스 T OP 벡터 플러스 전개하니까 T OQ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군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P를 출발점을 하고 Q를 도착점을 하는 그런 선분을 표시하는 벡터 표현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리고 이 OQ 벡터는 다 위치 벡터라 얘기를 하고요. C점이 원점이 되는 벡터는 위치 벡터예요. 그리고 위치 벡터의 선분은 그 점의 좌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왜 설명했냐면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선분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 벡터를 표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T는 0과 1 사이의 임의의 실수값을 취하게 하면은요, 자연스럽게 만약에 P점이 예를 들어서 2라는 점, 요 점이고요. Q점이 만약에 3이라는 점이라 한다면 2에서 3방향으로 이동하는 선분을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때 이 OQ 벡터는 0.5,0이고 OP 벡터가 OQ 벡터는 0.5,6.41을 대입하면은 자연스럽게 2라는 꼭지점에서 3이라는 꼭지점으로 이어지는 선분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할 때 표면상 우리가 화면상으로 나타나게 할 때 점에 이렇게 데이터 행렬과 그리고 이렇게 한 점과 한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표시하는 이런 간단한 수학적 관계식을 이용한다면 언제든지 모니터상에 이런 숫자를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 이 두 가지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런 n이라는 글자를 실제로 화면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슈어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글자를 약간 멋들어지게 좀 글씨를 약간 눕혀서 표시해 보려고 해요. 자,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이런 전단 행렬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예제 2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전단 행렬, 이 행렬을 잘 보세요. 이 행렬을 보면은 110, 0.25 여기가 K였었을 때는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했었고요. K가 양수라면 오른쪽으로, K가 음수라면 왼쪽으로 이동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K가 양수네요. 0.2니까 약간만 이동을 시킨 거예요. Y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그래서 앞서 화면상으로 봤던 이 N이라는 글자를 Y좌표는 변화가 없으니까 X좌표만 약간 이동을 시킨 거예요. 0.25만큼씩 이동을 시켰는데요. 자, 그럼 이 전달 행렬을 이용해서 원래 있던 데이터, 즉 여기 있는 이 X는 뭘 나타내냐면
이 데이터 행렬에서 나타난 각각의 좌표를 말합니다. 각각의 좌표를 이렇게 전달 행렬을 이용해서 약간 기울어지게 해보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겠다는 얘기인데요.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 행렬 A를 앞서 했던 데이터 행렬에다 곱하면 돼요. 즉, 이 행렬 A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행렬, 아까 이 행렬이 지금 2x2 매트릭스죠. 아까 이 행렬은 2x8 매트릭스예요. 1행은 X좌표, 2행은 Y좌표고 각각의 열은 꼭지점 1번부터 8번까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새로운 데이터 행렬이 나타나게 됩니다. 2행 8열이 되는 새로운 데이터인데요. 자, 각각의 열은 이렇게 슈어 매트릭스에 의해서 측밀림 현상 X축 방향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 꼴에 대한 데이터 값이에요.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예요. 그건 계산을 직접 한 것을 화면상으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A하고 D를 계산했더니만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됐어요. 그것을 좌표 평면상에 점을 다 찍어본 거죠. 1, 2, 3, 4, 5, 6, 7, 8 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좌표가 들어가는 순간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P점, 여기가 Q점이라면 P에서 Q로 이동하는 이런 데이터 값들을 하나하나 선분을 연결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모니터상으로 구현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X축 방향으로, 양의 X축 방향으로 약간 눕혀놓은 형태의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측할 수 있었던 바입니다. 글씨를 좀 이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이동을 시킨 거고, 요 숫자를 약간 다르게 한다면 조금 덜 기울어지거나 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화면상으로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의 형태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의 N이라는 알파벳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걸 이제 응용하면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3번은 뭐냐면 조금 전에 했던 예제 2번에서 이와 같은 슈어 변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X좌표를 0.75배로 크기를 줄이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간격이 좀 넓어 보이니까 조금 이렇게 X축 방향으로 0.75라 했으니까 뭐예요? 이렇게 수축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X축 방향으로 수축을 시키는 것은 앞서 설명했었죠? 자, 이제 K가 0과 1 사이 있을 때 X축 방향으로의 수축, Y좌표는 변함이 없고요. 다시 말해서 이 크기는 변함이 없지만 이걸 좀 더 줄이자는 얘기예요. 너무 넓어 보이니까 좀 줄여보겠습니다는 얘기예요. 물론 더 늘릴 수도 있겠죠. 더 늘리고자 한다면 얘가 1보다 크면 돼요. 그러면 확대가 될 것이고 0.75니까 원래 있던 크기의 한 4분의 3만큼만 더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K 대신에 0.75를 넣으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 계산했던 AD 행렬에다가 요 행렬을 하나 더 왼쪽에다 곱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앞에서 계산했던 이 AD 행렬 이 계산 결과에다가 왼쪽에다가 0.75001이라는 행렬을 하나 더 곱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곱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곱하면은 자, 이제 요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0.75, 여기가 1이 됐죠. 그래서 이제 X축 방향으로 수축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A라는 행렬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어지게끔 만드는 그런 행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계산한 게 이거고요. 요 SA라는 행렬을 D 왼쪽에다 곱하면 보다시피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요 계산 결과는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요 행렬을 D 왼쪽에다 곱하자는 얘기죠. 즉 요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측밀림 현상이 나타났다면 S라는 행렬은 이제 수축을 나타내는 행렬이었다라 가정할게요. 그럼 SAD를 계산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8 이런 행렬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1, 2, 3, 4, 5, 6, 7, 8 이 각각의 꼭지점들을 잘 보세요. 조금씩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사로 보면 이 폭보다 좀 더 줄어들었어요. 이 폭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글자의 간격도 조금씩 미세하게나마 약간씩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축으로 글자를 좀 더 수축시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연달아 계속 구현하게 되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물체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면상으로 우리가 3D 애니메이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앞서 배웠던 것처럼 X축 방향으로 확대 내지는 Y축 방향으로 확대 또는 축소, 그리고 회전 변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칭 변환이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슈어 트랜스포메이션 이렇게 X축으로 또는 Y축으로 이렇게 측밀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매트릭스를 앞에다 곱함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즉
데이터 행렬이 있을 때 앞에다 특정한 어떤 변화를 주고 싶다면 그 행렬을 왼쪽에다 계속 순차적으로 곱함으로 해서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요. 평행이동만큼은 행렬과 행렬끼리 곱으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렬과 행렬끼리 곱을 하는 순간에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한 끝에 어떻게 하면은 이와 같은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측밀림 현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대칭 변환이라든가 회전 변환 같은 것들은 이런 행렬을 왼쪽에다 곱하면 돼요. 주어진 데이터 행렬 왼쪽에다 곱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하지만 평행이동 같은 거는 그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만들어낸 좌표계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다루고자 하는 동차 좌표계입니다. 동차 좌표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만 선형대 수학에서 즐겨 사용하는 좌표입니다. 뭐냐면 이걸 만들어낸 동기는 바로 평행이동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해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을 동차 좌표라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평면상에 있는 점의 좌표는 x, y로 표시하면 되는데요. 자, 이것을 공간으로 약간 업그레이드한 거예요. 그런데 z좌표가 1로 되어 있는 xy 평면 위에 수평으로 높이가 1만큼 되는 수평 평면에 있는 점의 좌표를 대신하려고 합니다. 즉 위에서 바라보면은요. 똑같은 점 XY로 보이겠죠. 근데 옆에서 바라보면 바닥에 있는 것은 Y좌표, Z좌표가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X, Y, 1은 Z좌표 1로 되어 있다는 뜻이니까요. 바로 그렇게 대응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동차 좌표계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동차 좌표계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되어 있는 좌표계를 말합니다. 자,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 여기가 Z축이라 했을 때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XY 평면상에 있는 점은 우리가 보통 Z좌표 굳이 쓰지 않고 이렇게 그냥 표시하면 되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평면상에 있는 점을 표시하는 방법, 이렇게 성분이 2개짜리 순서상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얘를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노란색 평면을 만들어 볼까요? 자, XY 평면으로부터 자, 이제 높이가 1이 되는 평면입니다. 대략 어떤 그림인지 알겠죠?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이에요. 자, 이제 이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은 그냥 Z=1 이렇게 보통 표시하면 무방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분적분학 교과정에서도 이런 경우를 공부한 적이 있을 겁니다. 공간상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표시하려면 X, Y, Z가 다 있어야 되는데 특정 문자가 없다는 얘기는 그 문자에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Z좌표가 있다는 얘기, Z좌표만 표시되고 X, Y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X나 어떤 Y를 대입하더라도 항상 Z는 1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곧 XY 평면으로부터 높이가 1이 되는 수평 평면 전체를 나타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이 바닥에 있는 XY 평면상에 있는 이 점 X, Y에 대응하는 그대로 마치 이렇게 리프트를 태워서 이렇게 위로 올린 거예요. 1만큼 올린 거예요. 공간상으로 이 노란색 평면 위에 있게끔 만드는 건데요. X, Y, 1입니다. 자, 이제 요 점에 대응하는 동차 좌표계를 구하시려면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즉 공간상으로 좌표계 성분을 하나 더 늘려놓고 맨 마지막 성분을 1로 표시한 거라 생각하면 기억하기 좋을 겁니다. 이 X, Y에 대응하는 동차 좌표는 바로 X, Y, 2를 뜻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 뒤에 가서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점의 좌표에 대응하는 3차원에 대한 동차 좌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2D, 우리가 2차원 평면상에 있는 점에 대응하는 동차 좌표를 앞으로 이렇게 X, Y, 1로 표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동차 좌표계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평행이동을 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매트릭스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 동차 좌표계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을 행렬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다시피 예제 4번 X, Y라는 점을 이렇게 X축으로 H만큼 Y축으로 K만큼을 평행이동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볼게요. 위에 살을 내려다봤을 때 여기가 XY 좌표계고 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가 X, Y인데요. 자, 이 점을 X축 방향으로 H만큼을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편의상 다 양수라 볼게요. 그림 그리기 좋게. 자, 이렇게 K만큼 이동을 시켰다라 볼까요? 그 요점의 위치는 당연히 X 플러스 H, Y 플러스 K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점을 1로 보냈다는 얘기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대칭 변환이라든가 회전 변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확대 및 수축 같은 것을 나타내는 행렬은 이렇게 있어서 원래 주어졌던 데이터 행렬 왼쪽에다 곱하면 돼요. 데이터 행렬 왼쪽에다 다 곱하면 우리가 원했던 것을 만들 수 있었는데 우리는 이렇게 된 것을 평행이동시키는 것을 직접적으로는 행렬로 표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원래 이제 평면사에 있으니까 xy 보세요. 이렇게 데이터 행렬도 2x1이고 평면상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데이터가 여러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려면 이렇게 데이터 행렬이 뭐 2x8처럼 규모가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 평면상에 있으니까 어차피 행은 지금 x좌표 y좌표 두 개밖에 없어요. 열은 더 많이 있을 수 있어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앞에 뭔가 변화를 주려는 행렬은 보다시피 사이즈는 항상 2x2밖에 될 게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면상의 점을 변화시키려면 이렇게 X축으로 측밀림 현상이 나타나든 Y축으로 측밀림 현상이 나타나든 대칭 변환이든 회전 변환이든 전부 다 2x2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 2x2만으로는 얘를 1로 보내는 것을 만들 수가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면 예제 4번을 통해서 얘네들을 그러면 동차좌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행렬 곱으로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동차좌표의 약속은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점을 1로 보내는 것을 동차좌표로 표시하는 것은 xy, 1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구나. 자, 표현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x축으로는 h만큼 y축으로는 k만큼을 이동시키고 역시 동차좌표로 표시할 때 1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것을 행렬을 이용해서 우리는 행렬 곱을 이용해서 표현해 보길 원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동차좌표를 약속을 한 거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좌표를 이 좌표로 바꾸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약속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다음 같이 하도록 할 거예요. 1 그리고 여기도 1 0 0 0 0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여기에서 볼까요? 우리는 여기에다가 H 여기다가 K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행렬 계산합니다. 행렬 계산하니까 행렬 X 그리고 0이고 여기가 플러스 H가 되죠. 행렬 계산합니다. Y 플러스 K가 되죠. 행렬 계산하면 1이 됐어요. 잘 보세요. 이 동차좌표를 이용하니까 분명히 앞에서 2x2를 갖고는 만들 수가 없었는데 3x3로 확대를 시켜놓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즉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하면 해석은 다음과 같이 할 거예요. 이게 동차좌표니까 실제로 점은 이것만 갖고 따지면 돼요. 즉 제3성분을 떼어내고 얘네들만 갖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행렬의 곱을 이용하려고 일부러 동차좌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1성분과 제2성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서 얘 평행이동이 됐네 라는 것을 요 옆에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x 대신 x 플러스 h, y 대신 y 플러스 k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평행이동이 된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동차좌표를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는 평행이동을 나타내는 행렬을 찾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게 바로 요거예요. 만약에 평행이동을 시키려고 한다면 앞으로 요런 행렬을 이용하겠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여기 잘 보세요. 3열에서 마지막 열에서 바로 x좌표를 이동시키고자 하는 값만큼 이게 만약에 꼭 h가 양이 될 필요는 없어요. 의미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넣어도 돼요. 요 h하고 k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대각선 1이고요. 이거 잘 보세요. 상삼각 행렬 형태의 모양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가 0이고 이렇게만 되어 있다는 것. 얘가 바로 평행이동을 시키는 때 나타나는 행렬의 모양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제 4번 행렬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 이해되셨죠? 자, 이제 이어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R2상의 어떤 선형 변환도 동차좌표에 관한 매트릭스 형태로 이런 형태의 분할 행렬로, 즉 분할 행렬이라 얘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분할시켜버리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A는 2x2 매트릭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동차좌표를 이용하면 여태까지 했던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나요? 라는 얘기인데 가능합니다. 자, 이제 아직 안 지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Y축 방향으로 확대 및 수축이라는 거 아직 안 지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X축, Y 콜 X에 대한 대칭인 거, 회전 변환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럼 예제 5번에 나타나는 이 분할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할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R2상의 어떤 선형 변환도 동차 좌표에 관한 걸로 항상 표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1이고요. 여기는 다 0을 집어넣을 거예요. 이렇게 A, 1 그런 꼴로 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0으로 써놓은 거는요. 그냥 이 부분은 전부 다 0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자, 이걸 하나 써볼게요. 1, 0, 0 그리고 자, 이 K가 1보다 크면 Y축 방향으로 확대죠. 그럼 이제 이렇게 써놓으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렇죠. 얘는 동차 좌표를 말한 거고요. 여기다 마저 써볼게요. X, Y 그리고 여기다 1 동차 좌표 이 끝에 유리예요. 전부 다. 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평면상의 점을 이렇게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도 똑같이 구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행렬 계산하니까 여기가 x가 되고요. 행렬 계산하면 2y가 되고요. 행렬 계산하면 1이니까 이게 동차 좌표잖아요. 세 번째 성분 1이니까 xy, x, 2y로만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이것만 생각하면 되니까 아, 이거는 뭐예요? x좌표는 고정이고 y좌표는 2배로 늘어났으니까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가 됐구나. y축 방향으로 2배만큼 확대가 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존에 우리가 평면상의 점을 이렇게 변환시키는 것을 이와 같이 확대행렬 형태로서, 그러니까 확대행렬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분할행렬이라는 게 맞겠군요. 분할행렬 형태로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면은 이렇게 평행 이동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구체적으로 이런 예문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놨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다시피 이건 조금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첫 번째 예문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파이만큼은 회전 변환시키는 행렬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A 나머지 0이고 1이에요. 아시겠죠? 이건 뭐예요? 이건 아까 설명했던 이거네요. 이렇게 y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는 거죠. 얘네들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분할시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고요. 자, 이건 뭘까요? x방향으로 s만큼 확대 내지 축소. 얘는 y좌표를 t만큼 확대 내지 축소를 말한 거예요. 즉 x좌표를 확대 내지 축소, y좌표를 확대 내지 축소라는 건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시하고자 할 때 동일하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평행 이동은 2x2로는 표시할 수 없지만 이렇게 동차 좌표를 나타내는 행렬 3x3로는 표시할 수 있고요. 다행히도 앞에서 했던 2x2 매트릭스로 나타났던 이 많은 것들도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해도 동일하게 구현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제 보통 이제 변화를 나타낼 때 이 동차 좌표를 이용하면은 평행 이동도 포함시켜서 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다 보면은요. 분명히 평면상에 있는 점을 움직이는데 행렬이 3x3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읽는 학생들은 많이 당황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건 다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책을 참고할 때 평면상의 점을 움직이는데 왜 3x3가 나왔을까 싶을 텐데요. 잘 들여다보면 항상 여기가 1이고요. 여기 1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차 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동차 좌표를 이용하려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와 같이 평행 이동조차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표현 방법의 어떤 편리성 때문에 동차 좌표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을 통합해서 합성을 시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자, 이제 우리는 어떤 데이터 행렬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0.3배만큼 크기를 바꾸자는 얘기죠. 그 각각의 데이터를 0.3만큼 줄이자는 얘기네요. 그런 다음에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만큼 회전 이동을 시킨 후에 도형의 각 점에서 평행 이동까지를 해서 만들어지는 합성 변환에 대응하는 매트릭스의 모양은 어떤 모양일까요? 라는 것을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에 여기 보다시피 평행 이동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2x2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3x3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끝은 이렇게 되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0.3배만큼 크기를 바꾸는 행렬을 우리가 A라 놓겠습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만큼 회전 이동을 시키는 것을 B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만큼 평행 이동시키는 것을 C라 놓겠습니다. 근데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항상 뭘 하고 뭘 했다는 얘기 이 순서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자, 우리는
A라는 행렬이 0.3배만큼 크기를 바꿨으니까 먼저 A라는 행렬부터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A라는 행렬을 우리가 분할 행렬을 이용해서 표시하면 1, 0, 0, 0, 0가 되고요. 여기가 바로 확대 내지 축소를 하고 싶을 때 여기 아까 ST 써놨던 그런 행렬이 있었죠? 그게 바로 0.3배만큼 각각을 줄이다 했으니까 여기가 0.3, 여기도 0.3, 0, 0가 돼요. A라는 행렬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B라는 행렬을 볼까요? B라는 행렬은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90도만큼 회전 이동시킵니다 했었으니까 이 행렬을 이용할 겁니다. 자, 이제 90도가 되면 코사인 90도가 제로잖아요. 0, 0, 코사인 90도 1, 1, 여기 마이너스니까 0, 0,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래서 요 1이고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타가 90도라면 코사인 90도 0이거든요. 여기가 0이고 사인 90도는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0, 0,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B라는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자, 근데 이때 요거는요, 여기에 있어요. 요거 잘 보세요. 여기에다 표시를 해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분할 행렬로 표시하면 안 되겠군요. 다른 것들은 다 분할 행렬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는데요. 평행 이동은 직접 표시를 하도록 하죠. 1, 1, 1이고요. 0, 0, 0, 여기가 0, 여기다가 표시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H고 여기가 여기서 말하는 K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5 여기는 2가 돼야 되겠네요.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A, B, C 이와 같이 되어 있고요. 자, 합성 변환에 대한 행렬을 구하시라는 얘기니까 자, 우리 그 행렬은 C, B, A 순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진 않고 그냥 식만 써놓을게요. C는 보다시피 1, 0, 마이너스 0.5, 0, 1, 2, 0, 0, 1이고요. 그 다음에 B는 0, 마이너스 0, 1, 0, 0, 0, 0, 1이고요. 그 다음에 A는 0.3배만큼은 크기를 바꿨다 했으니까 0.3, 0.3, 1이고 나머지 다 0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이들을 다 곱한 건 책의 결과를 그냥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결과에 따라 안 써놨군요. 선생님이 책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세요. 책에 보면 이 매트릭스를 정돈한 모양이 나와 있으니까요. 각자 책을 보고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반드시 그 순서 지켜야 됩니다. 행렬의 곱은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으니까 뭘 먼저 했는지 항상 행렬의 우측부터 연산하거든요. 여기가 데이터 행렬이 들어가면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또 얘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한다는 뜻이니까 항상 순서를 잘 지켜서 잘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됐죠?